안녕하십니까, 정원규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야 되느냐, 또 싫어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경계해야 될 그런 상대가 중국이라 그러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 소프트파워의 천병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자학원, 중국 공산당 선전, 중국 공산당 선전과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자학원이 미국 FBI가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제1의 조직입니다. 월간조선 1호로에 2021년 1호로에 나온 기사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2004년 17년 전에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국이 한국의 그 스파이 선전, 공산당 선전과 스파이를 하는 공자학원을 설립한 제일 첫 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공산화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게 그 중국의 시급한 한국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이제 23개 전부 다 해서 23개 공자학원, 19개 공자학당 뭐 똑같습니다. 이게 42개나 되는데 2004년 17년 전에 세계 최초로 설립을 해서 지금 한국에 42개의 공자학원과 학당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 중국의 동해바다는 지의 서해입니다. 서해. 그런 노래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오쩌둥의 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에 중국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 뭐 이런 노래를. 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자학원을 퇴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일체 공자학원이 뭐 스파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 공자학당이 뭐 어쩌고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2개가 있습니다. 공자학원에 관계하고 있는 연놈들은 우리 그 대학에 있는 최고의 정책 결정자 과정, 최고의 정책 결정자라는 그 이제 과정, 뭐 각 대학마다 그런 게 있죠. 돈벌이 하느라고 그런 과정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상남도의 큰 대도시에서 탄탄한 중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A라고 하죠. A 씨라고 하죠. 그분이 애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대학을 딱 갈 때 되니까 이 지잡대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지잡대에 원서를 넣으라고 이제 그 아들의 그 학교 선생이 그러는데, 그 지잡대라는 게 뭐 지방의 잡대학,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가니까 얼마나 열받쳤겠어요. 네? 자기가 이제 애를 열심히 밀어줬는데 그럴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속을 썩이다 못해서 야 이거 지잡대, 지방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지방 잡대학에 넣느니 중국이로 보내야겠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그 중국에 장사를 하고 있는 중국통이라고 그러는 친구한테 이제 야 이거 우리 애새끼가 이게 열심히 밀어주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지방의 어느 대학에 그 넣으라고 그러니 이게 참 열불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 일이 없냐.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친구가 형님 그러지 말고 공자학당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학원 말고 공자학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어 그 교육기관인데 거길 보내면 중국에서 세계 손가락 꼽히는 대학까지 진학을 책임져 주니까 거긴 넣으시죠. 그래서 아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지잡대 지방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보내는 대신에 중국 공자학원에 이제 보냈습니다. 중국 공자학원에 보내서 이제 한 1년쯤 이제 어학도 연수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공자학원의 이제 관계자가 이 정도면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도 좋겠습니다. 베이징에 보내겠습니까? 상해에 보내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베이징은 좀 너무 그렇고 상해에 보내도 좋겠다. 그렇다. 그래서 상해 이런 대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해에서 그 좋은 대학을 추천을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에 있는 잡대학 무슨 대학인지도 뭐 이게 이런 대학이 있었나 그랬는데도 갈지 말지한 그 자기 애를 공자학원에 1년 보낸 다음에 이제 상해 대학에 이제 이렇게 보냈죠. 역사가 100년이 넘는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중국의 명문대학입니다. 그걸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그 중국의 공자학원을 소개해 준 친구한테 야 임마 너 우리 집안에 중국 공산당이죠. 간첩 하나 생겼다. 세뇌가 된 거야 아들이 상해에 있는 세계 100대 기업 대학에 가서 1년 만에 공산당 간첩이 되다시피 이게 바뀐 겁니다. 이 말하자면 머리가. 그런데 그 공자학원이라는 게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체제 선전 조직이 되는 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이북, 조선이 이제 원조입니다. 항미 원조, 이북에 대항하고 도와준다. 조선, 이북을 도와준다. 그런 항미 원조이라고는 애니메이션, 그 만화도 이제 이렇게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자학원에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1년 공부하고 상해에 갔더니 이게 완전히 친중공파가 자기 자식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공자학원이라는 게 이제 공자 컨퓨시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컨퓨시어스. 공자학원의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 의혹.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폼페이오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국무장관하고 있는 폼페이오가 공자학원이 대학 내에서 스파이들과 협력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차 따라서 미국 내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를 준비하고 있다. 또 벨기에, 스웨덴 등에서 공자학원에서도 스파이 혐의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퇴출 운동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말이 공자학원이지 공자 앞에서 사실 공자왈 맹자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그 참 택해 묵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공자학원이지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공산주의 사상 전파, 현대사 왜곡만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배워봤자 별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가리키지도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현대사 왜곡만 가리키고 있는 게 전 세계에 펼쳐져 나가 있는 공자학원입니다. 제가 벨기에 여러분이 이제 벨기에에서 3년을 살다가 2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3년을 살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공자학원이 뭐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저거다 스파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공자학원에서 그 한 달에 약 1,500불 정도의 연구비를 받고 있는 그 벨기에 교수들이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사표를 내고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1년 한 3년에 한 번씩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여행할 기회를 줍니다. 여행비, 체류비를 주니까 외국 사람들은 1년에 이제 한 2차례나 3차례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은 참 이게 답답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이라고 그러는 나라를 한번 가보는 거를 참 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중요한 그 커리어, 그 경력을 쌓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태워서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서 북경에 불러서 북경이나 상해 뭐 이렇게 불러서 한 보름 동안 숙식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노리고 이제 공자학원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교수들이 이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 공자학원을 주의 깊게 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 산하의 이제 그 재단인데, 공자학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나설 형편은 아니다. 뭐 지금 정부가 친중위로 기울고 있으니까 뭐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거죠. 관심을 안 쏟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자학원을 다루고 있는 중국 총본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부총리입니다. 중국의 부총리. 중국의 내각의 부총리가 공자학원 총본부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해외 선전 체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학술과 학문과 관계가 없는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내각의 부총리가 공자학원을 중국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통일된 대외 선전 전략을 세워 우리 중국 공산당에게 유리한 국제 여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공자학원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맞는 거다라고 그러는 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 내각의 부총리가 뭐 거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총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공자학원을 통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입니다. 2004년. 벌써 2004년이면 라고시 2004년이면 노무현 씨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인가?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이제 전 세계에 지부를 설립할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한국입니다. 2004년. 그래서 현재는 총 22개 대학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연대, 한대, 경희대, 외대, 국립인천대, 국립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안동대, 많네요. 이게 정신없이 있습니다. 별도로 19개 중고등학교에서 공자학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대학과 19개의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공자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과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또 그럴 능력도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 선전 기구로서 공자학원, 공자학당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자학당에서는 사실 공자를 개똥이로 비하하고 있어요. 아주 개똥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이 공자학당이지 자기네들은 내부에서 공자를 아주 굉장히 비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하하느냐? 공자는 농민을 경시했다. 농사짓는 농민을 우습게 봤다. 공자가 지네들은 공자학당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나갔지만 가리키는 내용은 공자는 농민을 우습게 본다. 또 중국은 부를 탐하는 속물이었다. 부를 탐하는 속물이다. 과거에 중국은 공자가 상민과 여성을 업신여기고 비판했다. 공자가 학문에 있은 이는 입심양명 출세하려고 벼슬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공자를 개똥을 만들면서도 기관 이름은 공자학당입니다. 공자학당. 그래서 이건 이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독일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꿰테 인스티튜트. 독일 문화원이 이제 꿰테 인스티튜트죠. 거기서 이제 꿰테 인스티튜트가 꿰테를 비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자학원에서 이제 공자를 떡을 만드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국 공산당의 은혜는 동해바다보다 깊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공산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 중국의 동해바다는 우리 황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의 시를 암송하게 합니다. 마오쩌둥의 시.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나 우성대학이라는 게 거기서 공자학원 주최 온라인 중국어 암송대회 참가 주제시에는 마오쩌둥의 1936년 작품 시몬춘 마오쩌둥의 시를 암송하는 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대회의 주제가 돼 있었습니다. 공자학원을 앞세워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을 찬양하고 미국을 조롱하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에서 작년 재작년 1919년 제6회 한라 중국 영화제 개막작이 특수부대 전량이라는 게 이제 늑대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활약을 찬양하고 미국을 조롱하는 것이 주 내용.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한라대학교 제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에서 한라대학교에 있는 공자학원이 주최한 한라 중국 영화제 개막 작품입니다. 이 공자학원이 이제 이렇게 미친 듯이 중국의 체제를 선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2개 대학, 19개 중고등학교에 공자학원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미 각국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지금 내쫓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이 이제 최고의 정책 결정자 과정 이런데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위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뜻 있는 몇몇 분들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냈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대외통일전선기구의 앞잡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과 정합작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 체제 선전기구다. 공자학원은 스파이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우리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뜻있는 애국 학자들이 모인
저기서 단체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스파이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체제 선전기구고 그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합작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느 그 D대학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동국대학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가 한마디로 간첩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그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이나 카나다 또 유럽의 교수들이 중국 그 공자학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교수들이 제일 노리는 게 약 2주간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북경에 초대해서 호텔과 부부 합작으로 호텔과 뭐 이런 걸 제공하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공자학원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가 나온 다음에 전부 공자학원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한국의 뜻있는 교수 여러분들 또 중국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도 공자학원에 속지 마시고 발을 빼십시오. 스파이 조직입니다. 공자에서 뭐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그냥 책 읽으시는 거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중국 그 공자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 공자학원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